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에 심리학 인사이트를 더해주는 디올 사이콜로지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님과 재미있는 심리학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2주 만에 찾아뵙습니다. 네, 저희 오늘 나눠볼 주제가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상당수 이야기가 많이 된 주제인데요. 바로 수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우리 채널에서 불면증 네. 관련해서 많이 정신과 선생님들, 신경과 선생님들 다 다루어 주시거든요. 네. 근데 그 교수님께서 어쩌다 어른 네, 출연을 네, 해주셔서 그 네.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걸 쭉 봤는데 굉장히 새로운 접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네. 이렇게 모르는 게 많다라는 생각에 저는 이제 심리학 전공이니까 네. 수면 자체는 뭐 워낙 의학 쪽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는 그래서 수면이 부족했을 때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수면 부족이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차근차근 또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들으시다가 수면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편하게 남겨주시면 또 댓글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님 안녕하세요. 윤희님께서 콜로라도에 계신 저희 구독자분인데 아, 콜로라도요? 지금 아마 새벽 4, 5시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찍 일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일찍 일어나시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네, 충분히 주무셨다면 네. 괜찮습니다. 근데 그 일단 충분히 잤다는 거가 어떤 거예요? 적정한 수면 시간도 있나요? 잤다는 거는 평균 수치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 51분입니다. 7시간 네. 51분이요. 최근 통계를 보면은요. 네, 잘 자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보통은 7에서 8시간을 선생님들이 자라고 하니까 잘 자고 있는 거 아닌가? 네. 7시간 51분이 평균 네. 수면 시간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응, 생각보다 많이 자네. 네, 그러니까 왜 나는 그렇게 못 네. 자는데 이상하다. 근데 외국에 있는 학자들은 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OECD에서 꼴찌고요. 우리 위에 있는 나라랑 1시간 정도 차이 납니다. 우리 위에 있는 1시간 차이. 네. 꼴찌에서 두 번째 국가와 우리나라의 수면 시간이 1시간 정도 차이 나요. 거기가 혹시 어딘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잠을 적게 자는데 네. 놀라운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놀란다는 거예요. 저는 많이 잔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잘 못 자고 있다는 거죠. 오. 함정이 뭐냐면 평균이에요. 네. 평균의 함정이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잠을 아주 많이 자는 사람과 작게 자는 사람 모두 합친 거잖아요. 그럼 아이들 되게 많이 자거든요. 그거 다 합쳐서 네, 낸 네, 건가요? 네. 그거는 조금 통계학자분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7시간 51분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긴 그러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어린이들은 훨씬 더 많이 자야 되는데 네. 그래서 두 가지에 놀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7시간 51분밖에 안 잔다고 했을 때 외국에 있는 학자들이 야, 니네 그러고도 살 수 있어? 라고 놀라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통계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자? 서로 놀라는 서로 놀라는 거죠. 서로 놀라는데 전혀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말씀을 딱 짚어주신 것처럼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잠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문화 맞습니다. 자체가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근면성시를 강조해 왔습니다. 금연성. 네. 유교 국가니까. 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사당오락. 사당오락 그렇죠. 네, 너무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저도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 이후에 그 고등학교 급품 보면은 잠은 죽어서 자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많이 들었어요. 잠은 죽어서 자면 된다. 그러니까 잠을 죄악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잠자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많이 자는 것 같으면 야, 너 왜 이렇게 잠을 많이 자라고 하지 않고 너 왜 이렇게 잠을 처자냐라고. 정확합니다. 그러네요. 네. 이게 처가 붙는 표현은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거든요. 예. 예를 들면 처먹다. 이거 별로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잠에다가 그런 표현을 붙이는 것 자체가 네. 이미 얼마나 우리가 굉장히 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신기루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면성실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요.
근면성실만 강조해서 잠을 희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근면성실은 깨어있는 시간에 근면성실하고 그렇죠. 그만큼 잠자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건데 그러면 왜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그렇죠. 될 것 네네. 같아요. 수면이 부족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네. 그거부터 조금 네, 먼저 네.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건강에 안 좋죠. 그거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일단은 저희가 알고 의학 채널에서는 네. 두 가지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수면 부족하면 치매 걸림, 네, 네. 치매 확률 네, 높아진다랑 맞습니다. 그리고 대사가 망가져서 네. 비만해진다. 네. 이 두 가지 얘기. 맞습니다. 그게 이제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먹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먹어요. 근데 이걸 그 행동의 측면에서 보면 내가 에너지가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힘이 드니까. 네. 잠을 자야 되는데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면 에너지를 보충하는 걸 잠이 아니라 음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먹어가면서 버틴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너지가 떨어져 갈 때는 원초적인 욕구를 관장하는 데는 괜찮은데 통제 쪽, 그러니까 앞쪽이 잘 작동을 안 해서 전두엽은 마비되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아주- 먹게 되는. 아니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네. 고칼로리 아. 이런 거 먹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야식으로 네. 샐러드 드시는 분 보셨습니까? 아유, 그러는 자저 그냥. 그러니까 야식으로 샐러드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없잖아요. 없긴 한데 그 네. 배달앱 들어가 보면은 야식칸 따로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거기 이제 곱창, 치킨, 족발 다 있거든요. 기름지고 짠 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그때는 진짜 원초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음식을 더 먹고 싶어 해요. 그래서 샐러드는 야식으로 없는 겁니다. 배제하고. 네. 그나마 건강하게 이제 네네. 그 저희 네. 응급의학과 교수님들 나오셔서 건강관리 어떻게 하냐 이렇게 여쭤보면은 그렇게 야식을 많이 먹는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밤 11시, 12시에 이제 넘어갈 때 떡볶이 네. 그리고 막 빵, 네. 이런 거 달달한 거 막 시켜서 꼭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배달 앱에서 누르시는 분이 계시고요. 아 이제 딱 그 야식 네, 밤샘 근무하시는 그렇죠. 분들 야식 네. 드실 시간이네요. 그러네요. 일단 비만은 이해가 되고 네네. 그리고 치매도 많이 설명을 네네네. 해주셔서 네. 뭐 그런가 보다 하긴 하는데요. 일단은 근데 심리학에서 그 네. 수면 부족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쭉 관찰을 한 실험이 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누구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외로운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방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제 몇 시간 잤어라고. 왜 내가 외로움을 느끼는데? 외로움을 느끼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네. 내가 하는 얘기에 상대방이 전혀 공감해주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럼 얘기를 하는데 나는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야, 너 오늘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어제 몇 시간 잤어?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일단 잠을 못 자면은 잠을 못 자면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이 네. 여기서 올라오는 듯한. 왜냐면 저희 이제 그 다 PD들도 이렇게 밤에 근무가 네, 많고 네, 네. 이러니까 그 다음 날에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오신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여기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날 아침에 누가 정말 간단한 부탁인데도 한마디 했을 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들어주기 싫죠. 네. 이걸 실제 실험으로 해봤습니다. 실험실에 온 사람들을 잠을 안 재우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길을 물어보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통과가 되나요? 윤리 규정에 하루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루 정도는 네, 하루 정도 잔다고 안 잔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룻밤 수면 박탈 후에 정말 그 간단한 도움 행동을 요청하게 했죠.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얼마나 안 도와주나요? 그냥 갑니다. 아, 그냥 가요? 뭐 길을 물어보거나 약간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그냥 평소에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 찾아가는데요 라고 하면 편안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네. 근데 그 전날 못 자면 그런 것도 안 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월요일은 친절하고 금요일은 불친절한가 봐요.
근데 어떤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알 것 네. 같아요. 좀 기력이 없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쵸, 피곤하고 그쵸. 네. 잠 못 잘 때는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면 도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잠을 못 자면 소시오패스처럼 행동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시오패스가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내 네. 생각을 좀 더 많이 네, 하고 타인에 대한 생각을 배려를 좀 덜 한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쟤 왜 저러지 하는 아니 평소에 안 그러던 애가 쟤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그날 꼭 몇 시간 잤는지 물어봐야 된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도 이거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되는 꿀팁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이 그러니까 나 사실 어제 몇 시간 못 자가지고 그래 미안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야 너 왜 그래 하면은 조금 불편해질 수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역시 심리학 교수님답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잠 못 자면은 잘 안 도와준다, 소시오패스 같이 변한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네네. 최장 시간 잠을 안 재운 그 심리학 실험도 있다고 네, 해서. 이거는 사실 심리학에서 했다기보다는 네. 기네스 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기네스 네, 위원회에서. 기네스 한 거군요. 위원회에서 이제 신기록 도전을 한 건데 네. 고등학생이에요. 도전한 사람이 네. 17살이었고요. 되게 오래됐습니다. 1965년. 근데 이 랜디 가드너라는 고등학생이 열 하루를 버팁니다. 열 하루. 네. 11일. 네. 11일을 네. 잠 안 자고 네. 쭉 버틴 거. 네. 그러니까 264시간인 거죠. 근데 상상이 잘 안 가실 거예요. 왜냐면 보통 한 2, 3일 정도 잠을 못 주무시면은 거의 막 비몽사몽에 바로 침대를 찾아가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여기 뇌파 측정하는 거 다 붙이고 그다음에 신체 이 지표 측정하는 것도 다 붙이고 실험을 진행했는데 한 3일 정도 되니까 굉장히 우울해하고요. 3일 정도 네네네. 되니까 우울해하고요.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만 걸어도 화를 내고 뭐 이렇게 되고 5일 정도 됐을 때는 조현병 증세 보이고요. 조현병이요. 네네네. 그리고 방향 감각을 잘 못 찾고 피해망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막 나 지금 누가 나를 굉장히 쫓아오는 것 같아. 나 빨리 도망가야 돼, 숨어야 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7일 정도 되니까 움직이는 걸 잘 못합니다. 거동을 못한다. 네네네. 그래서 11일째 왜 중단했냐면 잘못하면 진짜 위험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중단시킨 거예요. 더 안 잘 수 네, 있었는데요. 네, 네, 네. 근데 그 학생도 대단해요. 지금 잘 알고 있죠? 네. 잘 알고. 네. 그게 끝난 다음에 네. 통잠 자고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 네, 이건 아주 일시적인 거니까. 근데 정말 그 수면이 얼마나 우리 뇌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수 있는 실험이긴 맞습니다. 하네요.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너무 위험해가지고 랜디 가드너가 이걸 한 다음에는 기네스 위원회에서 앞으로 이런 도전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어느 정도냐면 최근에 기네스에서 수립된 기록 중에 하나가 9시간 37분 동안 플랭크 하는 게 있습니다. 플랭크 자세요? 플랭크 자세로 9시간 37분을 버텼대요. 저는 30초도 힘든데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그거는 허락을 하는데 수면 박탈은 박탈은? 허락하지 않는 거죠. 훨씬 더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괜히 이런 거 도전할 생각은 하지 안 말라는 게 하셨으면 좋겠다. 좋겠습니다. 근데 그 영화 뷰티 인사이드 혹시 보신 적 네네, 있으신지 네.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그 남자 주인공이 데이트 오래 하고 싶어가지고 네. 한 3일 정도 안 자고 버티거든요. 근데 이제 4일째 됐을 때 그냥 꾸벅 돌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11밤을 어떻게 그러니까요. 지새웠는지도 네, 네. 신기하네요. 그리고 그 잠을 안 주무시면은 여러 가지 행동에 안 좋은 측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뭐 사회적으로는 가장 큰 게 이제 사회적인 참여를 안 해요. 네, 투표율 이타적인 저하되는 그러니까 투표율도 네, 저하되고 네. 그 실험도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투표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누굴 찍을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잠시 접어두고 내 시간을 따로 투자해서 갔다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겠어요. 이런 거 수면이 부족하면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회사에서 인터넷 서핑 많이 하시는 분 네. 어제 몇 시간 주무셨는지 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딴짓 많이 하는 사람이시다는 거죠? 일 안 하고 딴짓하는 사람 보면 너 어제 몇 시간 잤니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회사에서 비윤리적 행동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수면이 부족할 때. 예를 들면은 뭐 고객이 맡긴 돈을 허락 없이 쓴다든가, 그러니까 자기가 쓰지 않아도 허락 없이 굴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수면 부족일 때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잘 보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학에서 하는 신뢰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돈을 얼마 받았습니다. 근데 PD님한테 드릴 수 있어요. 제가 PD님한테 드리면 PD님은 그냥 가지셔도 되고요. 저한테 다시 돌려주셔도 돼요. 네. 근데 돌려주시면 3배예요. 그리고 저는 받으면 굉장히 큰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드렸는데 가지고 가면 저는 손해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내가 상대방을 믿는다면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일종의 투자거든요. 근데 수면이 부족하면 그런 행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수면 부족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딱 듣자마자 이거는 내가 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면 부족이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좀 도덕이나 좀 이렇게 이타성과 관련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저하되는 맞습니다. 부분이요. 그거의 기전은 공감이에요. 기전은 공감이다. 그러니까 수면이 부족하면 공감하지 못한다가 핵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수면에 되게 박해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이제 채팅창 올라와 주신 댓글 써주신 것도 제일 처음에 쓴 게 은영리님 질문인데요. 아들이 주말에 12시간, 14시간 넘게 잠만 자는데 괜찮냐. 자정쯤에 자서 다음날 오후 4시 넘어서 일어나기도 한다는데 이게 저희 직장인들의 대부분의 모습이거든요. 네. 안 됩니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네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근데 또 잠이 오거든요, 또 이렇게. 오죠. 네. 오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수면 부채가 발생을 해서 주중에 주말에 수면 부채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수면 부채를 해결을 해야죠. 네. 그런데 이런 패턴으로 하면 리듬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자는 시간과 주말에 자는 시간의 차이가 2시간을 넘어가면 보통 이걸 소셜 제트랙이라고 하거든요. 사회적 시차. 네. 이게 2시간을 넘어가면 수면 주기가 깨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차이는 조금 지켜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주중에 잘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틈날 때 미리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틈날 때 미리 자라? 미리 쪽잠이라도 미리 주무시는 게 좋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밤새 거의 잠을 못 잔 상태에서 그 다음날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자는 회복 수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이 너무 많을 것 같다. 그럼 잠깐 짬내서 휴식 시간에 잠깐씩 주무시는 거예요. 낮잠을 자라는 네네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보통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잘 안 되는 것일 뿐 실제로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는 뭐 연구 결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낮잠을 자도 된다. 낮잠을 자는 게 심리학적으로 훨씬 좋다라는 이야기. 낮잠을 자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제 낮잠을 이제 뭐 다른 국가들은 뭐 시에스타 시간도 주고 하는데 저희는 낮잠을 숨어서 자거든요. 교수님, 저희가 숨어서 자요. 근데 낮잠이 왜 좋은 건지 그리고 왜 필요한 건지도 좀 이렇게 칼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잠을 예방 수면으로 주무시는 게 좋아요. 낮잠을 예방 수면으로. 예방 수면이라는 건 미리 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항공기 조종사들을 대상으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항공기 조종사들은 조종하는 시간 동안 쭉 깨어 있어야 돼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그러면 쭉 안 자고 나서 나중에 자는 게 아니라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조금씩 잡니다. 그리고 나서 조종사들이 비행기 조종하는 거 보면은 예방 수면을 취했을 때 훨씬 더 실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미리 자라는 거죠. 근데 예방 수면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단어가 살짝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이런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회사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IT 기업들 중에
그냥 낮잠 시간을 지정해 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점심 드시고 나서 좀 있다가 그냥 가서 주무세요. 근데 그게 잠이 와 하지만 네. 실제 가서 보시면은 잠깐 자고 올게요 하고 되게 편안하게 주무시고 오십니다. 그렇게 오래 주무실 필요 없어요. 30분에서 최대 1시간 반까지. 네. 1시간 반을 넘어가면 안 좋아요. 네, 근데 사실 낮잠으로 1시간 반 주무시긴 쉽지 않고요. 보통 30분 언저리 정도 주무신다고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미리 주무시는 거를 항상 추천하죠. 그러면 이제 주중에 스케줄을 봤을 때 밤에 내가 통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뭐 6, 7시간밖에 없다. 네, 그러면은 낮잠을 꾸준히 자주는 게 좋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는 좀 자고 싶어도 네. 평균적으로 주중에 7시간 정도 잤으면 한 2시간 정도 맞습니다. 네. 더까지만 주무시는 네. 게 좋다.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근데 이 낮잠을 자는 게 사실 좀 살짝 안 잡아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좀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낮잠을 자는 문화가 없어가지고 네. 낮잠을 자면 게으른 놈이라고 합니다. 게으르기도 하고 또 엄마가 너 지금 자면 밤에 못 자 이렇게 그쵸, 많이 그쵸, 들었거든요. 그쵸, 그쵸. 밤에 충분히 주무실 수 있다면 굳이 낮잠을 주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밤에 주무시기 힘들 거라고 예측이 되면 낮잠을 미리 주무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이게 왜 그래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진화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은 사실은 밤에 한 번 자는 게 아니라 밤에 좀 자고 낮에 짧게 자고 이렇게 이상 수면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상 수면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습니다. 인간이라는 종이요. 네네네. 호모사피엔스가 그렇게 살아왔고요. 근데 이제 이게 현대사회로 발전하면서 그 시간에 일을 해야 된다고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죠. 심지어는 그 시에스타도 요즘 사라지고 있으니까. 맞아. 시에스타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리스에서 그 낮잠을 없앴더니 이건 실제 하버드 대학이랑 아테네 대학이랑 같이 공동 연구한 건데요. 6년간 추적 조사했거든요. 23,000명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했는데 사망률이 60% 정도 상승합니다. 이거 제가 썸네일에다가 적어놨거든요. 네네. 낮잠 안 자면 사망률 60% 높아진다 했는데 이게 그리스 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가 원래는 시에스타 문화가 되게 발달해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시에스타를 지키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리스 안에서요. 네, 맞습니다. 이카리아라는 섬인데 이카리아라는 섬의 주민들은 그 별칭이 뭐냐면 죽는 날을 잊은 곳입니다. 죽는 날을 잊은 곳. 네. 와, 멋있다. 왜냐하면 그냥 미국 연구니까 미국에 있는 일반 성인들과 비교했을 때 네. 90세까지 살아 있을 확률이 4배 정도 됩니다. 4배나 돼요? 네. 와, 대단한데요? 와, 4배나? 근데 이분들이 뭘 했느냐? 시에스타를 지켰다는 거죠. 시에스타는 뭐냐? 예방수면입니다. 오, 네. 오, 진짜로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은 이야기네요.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이랑 베트남도 낮잠 문화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없죠. 네. 갑자기 우울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죽는 날을 잊은 나라라는 게 굉장히 멋있는 말 같습니다. 죽는 날을 잊은 나라. 그 낮잠 관련해서도 진짜 저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많은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 수면에 관해서 정말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것도 있거든요. 그 윤희님도 초반에 뭐라고 하셨냐면 38년째 미라클 모닝 하고 있다고 네.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 미라클 모닝을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야지 부지런한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게 좀 있어요. 그쵸. 이거 진짜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먹는다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일찍 일어나는 새도 먹이를 먹고 늦게 일어나는 새도 먹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당연하게 이제 아침 일찍 이렇게 패턴 해가 네. 떠 있는 시간에 깨어 있어야지 이 말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심리학에서 봤을 때는 아침형 인간과 저녁 인간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걸 이제 크로노타입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2개의 크로노타입이 있다고 하죠. 아침형 인간이랑 저녁형 인간. 근데 사실 크로노타입 연구를 조금 살펴보면 크로노타입이 정확하게 몇 개인지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네. 연구자에 따라서는 4개까지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아침형도 더 일찍인 경우도 있고 좀 늦은 맞습니다. 아침일 수도 네, 있고. 네. 우리나라에서 아침형 미라클 모닝을 강조하는 건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근면성실 때문입니다. 네. 저 어렸을 때
새나라의 어린이는 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고 네. 배웠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녁형 인간인 사람들은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상한 사람인 걸 또 넘어서 그냥 약간 내가 수면 패턴이 망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일찍 그쵸. 일어나려고 노력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저녁형 인간은 이거 유전 영향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저녁형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하면 네.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두 가지 말고 네 가지로도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조금 더 세분화하는 게 제가 보기엔 더 좋아요. 왜냐하면 아침형 인간에도 속하지 않고 저녁형 인간에도 속하지 않는 분들은 나는 뭐지? 이러실 수 있어요. 나는 뭐 낮잠형 인간인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네. 네 가지는 사자형, 곰형, 오. 늑대형, 돌고래형 이렇게 나눕니다. 사자형, 곰형, 늑대형, 돌고래형이요. 사자형이 아침형 인간이에요. 네. 사자형이 굉장히 그 규칙을 잘 따르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하면 그쪽으로 쭉 잘 나아가는, 잠도 잘 잡니다. 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아침형 인간이고요.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곰형은 어떤 형태냐면은 늦은 아침부터 이른 오후까지 가장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아주 일찍 일어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해가 떠야 일어나요. 네. 그리고 해가 있는 동안 굉장히 활발해요. 네. 활발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너 왜 이렇게 많이 자? 이럴 수 있거든요. 해 뜰 늦게 때 일어나잖아요. 일어나고 네네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면이 부족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러네요. 현실 세계에서 살긴 힘들겠네요. 근데 이런 유형이 늦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늦었거든요. 지각이에요. 그 얘기 많잖아요. KBS 아침마당 BGM 들리면 이미 학교 가기 글른 거다. 이게 딱 고명이네요. PD님의 표정에 그 뭔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신기루님 곰형인가 하셨는데 저도 약간 곰형 같기도 하고. 네, 일단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재밌는 거는 곰형이 전체 절반입니다. 아 진짜요? 네네. 50%나 돼요? 네. 이 연구에 의하면. 네. 한국인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국가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일반적으로. 얘기입니다. 국가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곰형이 제일 많아요.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겁니다. 햇빛이 많을 때 나는 활동하겠다. 네. 사실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사실 동물의 역할이니까요. 또 해가 떠 있어야 움직일 수 있고. 네,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잠이 부족하니까 주말에 자꾸 몰아주무시려고 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곰형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기도 다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곰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자형 있고 곰형 있고 있고요. 이제 늑대형이 있습니다. 늑대형은 또 네. 어떤? 늑대형은 동물의 특징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늑대는 밤에 사냥하잖아요. 네. 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늦게 일어나서 네. 자정까지 아주 활동적이에요. 제 남동생 같은 스타일인가 보네요. 늦게 일어나서 그러니까 자정까지. 조금 늦은 저녁에 생산성이 제일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창의적인 분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저녁 때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거 혹시 이렇게 자꾸 뭔가를 막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이때도 나 한번 해볼래라고 개방적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창의적인 생각을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아침형 인간에 맞춰진 사회라서 이분들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보통 또 이렇게 늑대형이신 분들은 예술계에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림 그리시고 또 요새는 힙합이 대세니까. 네네. 그 힙합에 시차라는 유명한 곡이 있거든요. 너희들 잘 때 우린 일한다 뭐 이런 가사가 있는 건데 어쨌든 회사는 안 다니면 네. 그래도 이렇게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그렇죠. 수면 시간을 유지할 수는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자기의 수면 패턴에 따라서 직업 선택할 때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늑대형 인간들은 공공기관 이런 데 다니시는 거는 안 최악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 예술 쪽에서 그런 분들이 많으냐? 이 시간을 사용하는 게 상당히 유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수면 패턴과 본인의 그 크로노타입과 직업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데 네. 사실은 지금부터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어쨌든 내가 건강하게 수면 시간을 가져가면서 살아야 되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꽤 많네요. 네, 그래도. 네. 저녁형 인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변에서 볼 수는 있죠. 쉽게. 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돌고래형입니다. 돌고래는 또 뭘까요? 네. 돌고래가 어떻게 잠을 자는지 혹시 아시나요? 오, 아니요. 돌고래가. 돌고래는요, 뇌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네. 한쪽 뇌는 자고 한쪽 뇌는 깨어 있습니다. 오, 그러면 계속 항상요? 네. 그러면 이쪽 뇌가 잘 때 이쪽 뇌가 깨어 있고요. 그 다음 이쪽 뇌가 이제 피곤하니까 자야 되잖아요. 그럼 이쪽 뇌가 깨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반수면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오. 아니면 돌고래가 물에 빠져 죽어요. 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고래는 항상 뇌 반이 깨어 있어요. 네. 그럼 어떨까요? 피곤하죠. 네, 피곤할 것 같아요. 피곤합니다. 이런 분 어떻게 살죠? 어이구. 이런 분들은 낮에도 만성적으로 피곤하고 네. 밤에도 조금 긴장 상태를 유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민감한데 피곤한 네. 이런 타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불면증 치료가 필요한. 아니요, 이거를 치료하기는 쉽지 않아요. 아, 이것도 그냥 유전적으로 맞습니다. 크로노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네. 거다.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그런데 굉장히 지능적이고요. 네. 그 다음에 완벽주의적 성향을 조금 보이기도 하고 불안 수준도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뇌 반이 깨어 있고 반이 항상 활동을 한다. 내가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머리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능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불안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내가 정확하게 그런 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적 성향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살짝 강박적이어 보일 수도 네,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근데 그 WTK님께서 주위의 아침형 인간 분들이 너무 우쭐해한다고 하는데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고명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공이 절반이고 늑대가 15에서 20이고 네네네. 그 나머지가 이제 사자형과 돌고래형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혹시 아침형 인간의 좋은 점이라던가 혹은 특징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침형 인간에 맞는 패턴으로 생활을 할 때 그냥 좋은 겁니다. 아, 그냥 좋다. 뭐 딱히 장점이라기보다는요. 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아침형 인간이 더 뭐 우월하다거나 혹은 더 생산적이라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내 크로노타입에 맞는 방식으로 행동할 때 가장 생산적입니다. 아주 잘 이해했습니다. 내 크로노타입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럼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사자, 곰, 늑대 그리고 돌고래 중에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미 듣고 딱 감이 오죠. 아, 나는 곰이구나 이렇게 감이 오니까요. 네. 지금 여기도 뭐 신기루님도 돌고래형인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억지로 일어나신대잖아요. 햇빛 봐야 올증이 좋대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윤희님은 새벽 4시쯤에 일어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저녁 네, 7시만 네, 되면 네. 피곤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아침형은 아니다. 나는 잠 잘 자는데 이렇게 네. 얘기해 주셨고요. WTK님 질문하신 거 대답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잠을 짧게 자는 사람은 숏슬리퍼라고 하고 네. 길게 자는 사람은 롱슬리퍼라고 하잖아요. 네. 극단적으로 짧게 자는 분들 뭐 한 4시간 혹은 5시간 정도만 자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오. 일종의 유전자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그런 사람들의 비율, 그러니까 진짜 4시간 자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은 네.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면 얼마나 없나요? 반올림해도 0%. 4-5시간 숏슬리퍼는 없다. 네.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정말 드물게 발견할 수 있는 정도예요. 네. 그래서 내가 4-5시간만 자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건 대부분 오해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쪽잠으로 잠을 많이 보충합니다. 아, 그럼 다 합치면 한 7-8시간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에디슨이 그랬죠. 네. 에디슨이 그렇게 쪽잠을 많이 잤다고. 그래요? 네. 그럼 자기는 그렇게 쪽잠 많이 잔다고 나는 4시간만 자고 연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숏슬리퍼, 극단적인 숏슬리퍼는 네, 인구의 0%에 가깝다라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롱슬리퍼도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그쵸, 롱슬리퍼도 많이 없나요? 그게 결국은
나는 10시간, 11시간 항상 자야 돼. 피곤하셨던 것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수면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못 주무시면서 많이 자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맞아요.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아니, 부채가 생기면 빚을 빨리 갚아야지 압박감을 느끼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 부채는 그냥 예방 수면을 하면 되고 압박감을 느끼지 네네네, 않아도 네. 된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적정 수면 시간은 찾아보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WTK님이 질문하신 거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기도 한데 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 51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평균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권고하세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6시간 반 자도 꽤 괜찮은 사람들이 있고요. 한 9시간은 자야 괜찮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면 수면 일기를 써보시면 됩니다. 수면 일기요? 네. 요즘은 옛날에는 이게 좀 어려웠는데요. 요즘은 스마트워치가 있어가지고 내가 잠자리에 누워서 몇 분 만에 잠에 들었는지 그다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잤는지 이게 잘 기록이 되잖아요. 네.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셔가지고 내가 몇 시간 잤을 때 가장 컨디션이 좋은지를 한 2, 3주 정도만 추적 조사를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 수치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나한테 맞는 수면 시간이라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평균적으로 권고하는 것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교수님은 몇 시간 정도 하시나요? 저는 한 7시간 언저리 자요. 그러면 컨디션이 네, 괜찮은 네, 정도요? 네. 저는 한 8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람들마다 다르죠. 7시간 반이면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음. 딱 8시간 자야지 뭔가 개운한 느낌이 들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야 된다. 그렇죠. 기록을 해서 알아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숏슬리퍼랑 롱슬리퍼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네, 일단은 네,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흥미로운 주제이긴 한데요. 요즘은 각방이 좀 네, 대세거든요. 네. 저희 대표님들도 각방을 너무 각집을 하고 계시거든요. 각집을 하고 계신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는데 그 따로 자는 게 그 수면의 질을 올린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또 심리학과 교수님이니까 네. 뭔가 따로 자면 약간 그 부부의 네. 뭔가 친밀감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일종의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관념이요. 네. 왜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는 부부는 싸워도 잠은 같이 자야 돼.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 분들이 속담도 많아요. 있지 않나요? 그런 게? 없나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속담은 그 청취자분들께서 찾아주시면. 근데 만약에 싸우고 나서 같이 자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는 동안 더 짜증이 납니다. 그래요? 내가 이 인간 진짜 경험담인가요? 노 알겠습니다. 코멘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같이 주무시는 게 좋은 분들이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수면 패턴까지 맞춰서 결혼하시는 분 별로 없거든요. 그냥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면 그냥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전에 우리 이제 결혼하자. 근데 결혼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게 있어. 수면 패턴. 너 몇 시간 자? 사자야 곰이야. 그쵸? 그걸 확인하고 결혼할 수는 없거든. 그렇죠. 아이 너 늑대야? 곤란하네 이럴 수 없죠. 네. 근데 게다가 이제 보통 남자분들이 많이 그러시는데 코를 고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수면이 방해된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 많네요. 바로 나오네요. 여기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김준현 씨 개그맨 네. 그분이 인터뷰한 걸 봤는데 이제 예전보다 살이 많이 쪄가지고 코를 많이 골아서 아내분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잘 때 코를 고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분한테 그러면 따로 주무세요라고. 따로 주무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왜 굳이 같이 자면서 아내한테 그런 고통을 감수하게 만드냐는 거죠. 그게 더 미안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걸 이제 수면 이혼이라고 하는데요. 네, 용어가 좀 전문 그래가지고. 용어네요. 네. 수면 이혼. 수면 이혼을 권하시는 전문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네. 근데 어떤 근거로 그러면 혹시 심리학에서 뭐 얘기하는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따로 잤을 때와 같이 잤을 때 부부의 친밀도를 측정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면의 질도 측정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그 안정감 이런 것들도 측정해 보게 되면 패턴이 맞을 때는 같이 자는 게 좋은데요. 패턴이 맞지 않으면 따로 잤을 때 훨씬 더 그 수치가 높게 나타납니다. 같이 자는 게
그닥 친밀감이나 뭐 이런 개인의 행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네. 오히려 악화된다. 그렇죠. 악화까지 되나? 네. 아니 좀 긍정적인 말씀드릴게요. 네. 오히려 따로 주무셨을 때 부부 간의 친밀감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오, 이거는 새겨 네. 들어야겠네요. 왜냐하면 잠은 되게 편하게 잤고요. 네. 각자의 패턴에 따라서 편하게 잤고 이제 밤 시간 동안 서로 떨어져 있었으니까 같이 만나고 싶은 거죠. 그런 심리도 있겠네요. 네. 네, 실제로 그런 보고가 되게 많이 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단점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상황이 허락해야 됩니다. 이게 잘 공간이 없으면 아예 불가능한 얘기고요. 네. 상황이 허락해야 되고 부부간에 합의를 좀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분들이 나 좀 따로 자면 안 될까 하면은 당신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합의를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분이서 주무시는데 서로 편하면 굳이 수면 이혼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좋고요. 제가 저 댓글을 보고 지금 웃겨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살아있는 남편을 보니까 반갑다고 윤희님께서. 네. 따로 자고 이게 네. 딱 그 사례네요. 친밀감이 높아진 사례. 근데요, 단순히 부부간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이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웬만하면 데리고 자려고 하세요. 분리수면을 잘 안 하시죠. 잘 안 하시잖아요. 네. 근데 연구 결과 보면 분리수면을 할 때 수면의 질이 엄마와 아이 모두 훨씬 좋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조금 특이하네요. 왜냐면 그 진화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도 사회적 동물이니까 네. 모여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모여서 살고 모여서 잠을 잤을 텐데 네. 왜 이렇게 모여서 딱 붙어 자지는 않았죠. 아니, 동굴에서 좀 떨어져서 이렇게. 그 일정 공간 안에서 서로 떨어져서 잤습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더 이상한 거네요. 네네. 침대가 좁아졌네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과도 조금 이렇게 분리해서 잠 주무시는 걸 저는 권하고요. 네. 그래야 엄마가 아이한테 훨씬 더 많은 애정을 쏟으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수면 이혼을 하는 게 좋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해줬고요. 네. 또 남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저희가 양세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양을 세서 잠이 든 적은 한 번도 없고 경험상 약간 좀 비현실적인 상상을 할 때 잠이 오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면 잠이 잘 온다기보다는 현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잠을 못 잔다. 그러니까 양을 세는 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잠을 못 잔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고 싶으니까 양을 세는 거예요. 현실과 너무 밀접하게 관련된 생각을 하시면 그쪽으로 주의가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양 세는 분들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양 세는 게 정확해요. 틀리지 않습니다. 전두엽을 풀 활성화시키고 있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양을 세고 계신데 잠이 올 리가 있을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현실과 관련된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은 뭐 내일 일어나서 해야 될 일들을 막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인면엔 도움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공상 같은 걸 하시면 상대적으로 조금 나을 거예요. 일단은 그냥 자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도 비현실적인 생각이 조금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돌맹님도 저도 현실 걱정하면 어느 순간 깨서 잠 못 드는데 터무니없는 상상하면 스르륵 잠들더라고요 라고. 저도 정말 딱 이렇거든요. 저도 가끔 제가 되게 유명해지는 상상을 하면 잠이 잘 옵니다. 그 약간 내면의 욕망 아닌가요? 유명해지고 싶다는 욕망? 근데 항상 재밌는 얘기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교수님이 유명해지셨으면 좋겠지만 언젠가 뭐 그런 날이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양가 감정 오늘 정신과 쌤한테 양가 감정 배웠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는 게 실제 인면에 좋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신기루님이 빗소리 ASMR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ASMR도 수면에 좀 도움이 되는 편인가요? ASMR 중에 빗소리는 도움이 됩니다. 빗소리는 도움이 되고. 빗소리 중에 정말 화이트 노이즈에 가까운 빗소리가 도움이 돼요. 이런 정도. 맞습니다. 화이트 노이즈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주파수의 일정한 수준으로 소리를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도움이 되냐면 주변의 소음을 다 차폐해 버립니다.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의 효과를 다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소리는 들리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네. 인간의 주의 체계는 변하지 않는 자극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완전 차폐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게 저희가 귀마개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나요? 귀마개는 완전 차폐가 되지 않습니다. 아, 이건 또 완전 차폐가 안 되나요? 네, 뚫고 오. 들어오는 소리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신기하네. 그러니까 완전히 노이즈 캔슬링하는 그런 그 헤드폰이 있죠. 그런 네. 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귀마개는 완전히 소음을 차단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백색 소음을 듣는 게 좋다. 네, 백색 네. 소음과 가까운 ASMR. 네, 맞습니다. 근데 저 ASMR 들으면 저는 잠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ASMR은 네. 백색 소음에 가까운 소리가 아니라 그냥 물 흐르는 소리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경복궁을 거두면서 뭐 네, 네, 네. 그런 내가 전생 공주였던 상상하는 그런 플레이리스트도 있고 뭐 돌고래 소리 막 나오는 플레이리스트도 있고 진짜 많거든요. 우주에서 탐험하는 소리도 있고. 오늘 한 시간 동안 쏟아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저 ASMR 정말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 그리고 네. 친구 중에 이거 ASMR 만드는 앱 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거 테스트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틀고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돌고래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고 그러니까 핵심은 변하는 소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변하는 소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계속 이렇게 무언가 바뀌는 소리 있잖아요. 네. 그 데시벨이 계속 바뀌거나 주파수가 계속 바뀌거나 이러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일정하게 가야 된다는 게 핵심이네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화이트 노이즈고요. 근데 화이트 노이즈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시끄럽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고주파수도 큰 소리로 들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주파의 영향을 줄인 게 브라운 노이즈. 그래서 제가 이제 부드러운 소리네요. 네. 그래서 브라운 노이즈 듣고 주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 편안하게 좀 이렇게 들려서 잠을 잘 주무신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브라운 노이즈가 네. 편안하게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된다. 핑크 노이즈도 있지 않나요? 핑크 노이즈는요, 인간의 귀가 소리가 들어오면 증폭을 시키는데요. 네. 증폭을 가장 많이 하는 주파수 대가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정한 물리적인 크기로 소리를 들려주면 인간이 말하는 소리인 1000에서 5000Hz 정도가 제일 크게 들려요. 네. 이걸 인위적으로 낮춰준 겁니다. 그러니까 핑크 노이즈는 오히려 모든 주파수가 고르게 들려요. 귀에.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조금 더 부드러운 소리, 또 이렇게 일정하게 하는 네, 소리, 맞습니다. 혹은 네. 백색 노이즈 네,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마지막으로 네. 그러면 이제 잠을 잘 잘 수 있게 또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네. 오늘 딱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온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이불 덮고 포근하게 자야 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거든요. 네. 그럼 잠 안 옵니다. 잘 잤는데요? 저는 잘 잤는데요? 아이들이 그 부모님들이 이제 애가 태어났을 때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아이들을 너무 따뜻하게 자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 수면 전문가들이 보통 22도 정도로 맞추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거기 들어가면 약간 좀 서늘한 것 같은데 이런 감기 생각을 걸리면 어떡하지? 이럴 수도 절대 안 걸립니다. 절대 안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온도를 낮추면 아이들이 훨씬 잘 자요.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우면 잠이 잘 안 들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몸이 더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부 체온이 올라가고 네, 네, 네. 각성되고. 네. 네. 그래서 그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온도를 좀 낮춰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특히 주무시기 전에 음식을 드시거나 이런 거 되게 안 좋은데 음식도 매운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각성시켜서 그런 네, 건가요? 네, 체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야식으로 떡볶이는 최악이네요. 떡볶이, 뭐 곱창 뭐 이런 거는 매운 음식을 드시면 불족발 안 되네요. 불족발 절대 안 돼, 됩니다. 안 돼요. 그날 밤은 못 주무신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22도가 그럼 아이들에게 좋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네. 그냥 편안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낮은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 조금 낮은 온도로 네. 자는 게 좋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뭔가 이렇게 적정한 온도 같은 건 없을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빌리면 18도를 제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20도를 제시하시는 분들도 이게 조금씩 다 달라요. 대부분 다 낮네요. 네. 24도, 5도는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18도라 그러면 너무 춥거든요. 왜냐하면 네. 평소에 계속 따뜻하게 잤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채팅창에도 미국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미국 사람들 되게 춥게 자거든요. 원래 춥게 자던 사람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낮게 가는 거죠. 평소 온도보다 1, 2도 정도 낮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적절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따뜻하게 잤는데 그런데 수면의 질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맞습니다. 한번 네. 온도를 서늘하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저희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것 때문에 처음에 조금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계속 보일러를 뜨끈하게 이렇게 틀어놔야지 또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자다가 막 더워가지고 깨고 막 이불 뻥뻥 차고 네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춥게 좀 자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서늘하게 자는 게 좋다라고 네. 또 얘기해 주셨고요. 네, 오늘 이렇게 수면 부족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도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수면에 관련된 다양한 오해들 풀어주셨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들 많아서 저도 가져간 게 많고요. 또 짧게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님, 요즘 실내 온도가 25도 정도인데 선풍기 틀고 자야겠네요 해주셨고요. 윤희님도 저녁으로 매운 건 피해야겠네요. 신기루님, 쾌적하고 시원하게 자야겠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그 수면 관련해서 한마디 해주시고 네.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잠을 아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자는 동안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요. 자는 동안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말씀드리는 건 잠을 타협의 대상으로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방 수면 꼭 기억하고요. 그리고 잠 잘 잘 수 있는 조건들도 꼭 기억해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두들 좋은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라이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